본 프로그램은 경쟁력 있는 이자율로 쑥쑥 자라는 수익의 기쁨, 프로모 플러스 정기예금과 함께합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연준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금리 결정 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연준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금리의 적절성 등 통화정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간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않고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3월 금리 인하설에 이어서 4월 금리 인하도 물 건너갔고 6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사실상 힘을 잃어 빨라도 가을이 돼야 인하 검토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다며 금리 인상 전망까지 내놓고 있기 때문에 내일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불경기와 성장 둔화 그리고 물가 상승 등 미국 경제가 1970년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팍스 비즈니스는 올해 1분기 3개월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1분기에 3.4% 상승, 지난해 1분기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연율 1.6%에 그쳐 시장 예상치 2.4%를 크게 밑돌았고 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즉 현재 미국 경제는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둔화되는 불경기와 경제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의 기준에 부합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비관적 전망으로 유명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은 지난 23일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전보다는 더 1970년대 상황과 비슷해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거나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연준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고용과 소비가 탄탄해서 물가는 올랐지만 경기가 침체로 돌아서지는 않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단하기는 이르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2016년 7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수합병을 단행, 하와이 소재 은행을 인수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하와이주에 본점을 둔 주류 은행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를 인수 합병한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약 7,860만 달러이며 100% 주식 거래로 이루어져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 주주는 주식 한 주당 뱅크 오브 호프 주식 0.8주를 받게 됩니다.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는 1921년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설립된 지역은행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이 22억 3,722만 달러이며 예금이 16억 7천만 달러, 대출이 13억 860만 달러입니다. 특히 이 은행은 지점이 무려 28개에 달하며 두 은행 이사회가 합병을 승인했고 은행 감독국 등의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인수가 완료돼도 자회사로 두고 은행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존, 월마트, 타겟 등이 1시간 이내 배송 상품을 내놓는 등 배송 속도 경쟁에 나서 미국도 한국 못지않은 총알 배송 시대가 예상됩니다. 아마존은 지난 1분기 미국 60개 대도시에서 프라임 고객의 주문 상품 60%를 당일 또는 다음날 배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분기 1일 배송률 50%에서 10%포인트가 더 높아진 것입니다. 아마존은 총알 배송을 위해 전국 8개 지점에 핵심 물류 창고를 설립했으며 2019년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55개 이상의 당일 배송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은 배송 시간을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기 위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했고 8개 거점 물류 창고는 각각 축구장 26개 이상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판단, 미국 내 당일 배송 시설을 현재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미 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이 29일 포드 자동차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미 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은 이날 최근 포드 자율주행 시스템인
블루클루즈와 연관된 2건의 사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NHTSA는 두 사건 모두 포드 머스탱 마크-2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전기차가 밤중에 고속도로에서 정차돼 있는 차량과 충돌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2건의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NHTSA의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2024년에 생산된 머스탱 마크-2 전기차 약 13만 대가 대상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능을 점점 확대하는 가운데 NHTSA 역시 관련 기술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